자, 이제 몇 시간 뒤에 열릴 프리미어리그 프로토 36회 승부 예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회차 승부 예측 결과 K리그처럼 다 틀릴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레스터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레스터가 아스날의 그 원정 징크스를 제대로 안겨주면서 레스터 한 경기 맞췄다는 사실, 그리고 번리 대 맨시티 경기는 그 골라인 판독기 정확한 그 판독 덕분에 맨시티가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는 거, 번리도 잘했지만은 맨시티도 어찌됐든 간에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을 다 담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맨유 대 첼시 경기는 두 팀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 특히나 맨유의 입장에서는 지금 첼시하고 승점 3점 차, 근데 득실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만큼 이제는 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멀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만약에 맨유가 2연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첼시, 아스날이 1승씩을 거두게 된다면 이 두 팀 중에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고 사위권 경쟁을 하게 된다는 사실, 맨유는 확실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무튼 그렇고, 이번 회차 승부 예측을 할 경기는 빅6 경기 위주로 지난번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대 토트넘, 뉴캐슬 대 리버풀, 첼시 대 와포드, 그리고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 이 4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인데, 본머스는 이 4월달에 홈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1월달에는 지금 홈에서 2승 2무로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달에 홈 성적은 1무 3패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원정에서는 이 팀이 2승 1무 1패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본머스의 1, 2월달에 원정 경기 성적은 4전 전패, 거기다가 1득점밖에 못했다는 사실. 마치 그 1, 2월달에 홈 경기 원정 경기 성적이랑 4월달에 그 홈 경기 원정 경기 성적을 바꾼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좀 영혼이 뒤바뀐 듯한 그런 느낌? 아무튼간에 본머스의 최근 홈 경기 성적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빅6 상대 전적이 첼시 상대로 4대0 깜짝 승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에서 지고 있다. 근데 이 토트넘 상대로 어쩌면은 첼시와 같은 경기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토트넘이 지금 4월달에 너무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본머스는 4월달에 4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것에 비해서 토트넘은 밀렸던 경기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6경기,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현재까지 3경기를 치렀다는 거, 그리고 한 경기가 더 남았다는 거. 이게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특히나 이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4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체력적인 변수가 이 득점 기록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거기다가 지난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베르통원 선수가 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는 거, 뭐 이상은 없다, 큰 이상은 없다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찌됐든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르통원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소코 선수가 지난번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부상에서 막 회복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좀 지난번 경기에서 몸이 무거운 모습, 거기다가 볼 컨트롤, 볼 터치하는 것이 좀 불안정했다.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토트넘이 솔직히 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본머스를 상대로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본머스 상대로 지금 6승 1무를 거두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도 2승 1무를 거두고 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본머스를 상대로 첼시처럼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대 전적을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을 쉬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 뉴캐슬은 최근 들어서 2019년 홈 경기 성적이 6승 2패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6승 2패를 거두는 동안에 주로 활약했던 공격수 로페즈와 론던 선수의 이 활약, 이것은 리버풀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로페즈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경기 동안에.
이런 로페즈의 득점 감각, 거기다가 뉴캐슬의 감독이 베니테즈 감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이 베니테즈 감독이 리버풀을 지휘한 적도 있고 첼시, 레알 마드리드 이런 빅클럽들을 좀 진두지휘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빅클럽들을 상대로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 뉴캐슬이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리버풀을 상대로도 이러한 경기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자, 하지만 리버풀이 최근에 그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3대0으로 졌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 리그 7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경기 동안에 전경기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리그 우승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뉴캐슬에 비해서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근데 리버풀에게 항상 따라오는 이 징크스, 이러한 징크스가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는 좀 서두르는 감, 특히나 이제 2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어떻게 해서든 먼저 선취점을 넣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이게 오히려 뉴캐슬에게 좀 공간을 허용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케이타 선수의 부상, 그리고 피르미뉴 선수의 이 컨디션이 어떤지, 피르미뉴 선수의 이 활약에 따라서 리버풀이 좀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2차전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지만 리버풀은 지금 상황에서는 프리미어리그도 중요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우승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2차전도 2차전이지만 이 경기에 올인을 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상대 전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상대 전적이 최근 4경기 상대 전적 2승 2무로 뉴캐슬이 우세합니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저는 좀 과감하게 무승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리버풀의 이 리그의 득점 무시할 수 없지만 뉴캐슬의 홈 경기 성적, 거기다가 이 베니테즈 감독 상대 전적, 약간 리버풀 팬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는 이런 예측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무승부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첼시 대 와포드의 대결. 첼시는 이제 윌리안과 페드로, 롭터스치크 선수들이 유로파리그나 아니라 리그 경기를 통해서 좀 폼이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들의 활약상, 이 세 선수의 이 활약 여부에 따라서 좀 경기 양상이 틀려질 것 같기는 한데, 첼시의 수비수 리디거 선수가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좀 첼시의 그 수비진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오더이 선수의 부상, 이런 것이 좀 첼시에게 있어 좀 약간 안 좋은 요소로 좀 작용할 것 같고, 이과인과 아자르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첼시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라면 어렵게 풀어나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2차전 경기, 홈 경기, 이 경기도 어찌됐든 간에 챔피언스 리그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는 정말 첼시가 약간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 머리가 좀 지끈거릴 것 같은데, 와포드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잘하는 팀이냐? 일단 데올로페우의 한 방이 있긴 합니다. 이 선수의 개인 능력 좋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와포드는 대신에 그 수비진, 상대 진영에게 측면 공격을 허용하면서 그 중앙 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에 대한 맨마킹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걸로 인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와포드는 이러한 수비진을 제대로 정돈을 시키지 않으면은 첼시에게 좀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와포드가 토트넘전 시즌 초반에 토트넘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한다면은 빅식스 상대로 전패를 하고 있다. 빅식스 상대 전적이 좀 안 좋다는 거, 와포드가 상대 전적 안 좋다는 거, 요거 분명히 감안을 하고 제가 승부 예측을 좀 진행해 보면은 홈 성적이 또 좋잖아요, 첼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첼시가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다곤 해도 그래도 이 프리미어리그 4위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의 중요도가 경기로 이어질 것 같다. 첼시의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날 대 브라이튼의 경기. 이 아스날이 오바메양과 라카제트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2차전에 대한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었긴 했으나 그래도 리그 4위 거두고 나서 유로파리그 결승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전급으로 선수들을 배치를 시켜 놓겠으나 램지 선수의 이 시즌 아웃, 램지가 부상으로 이제 아스날의 마지막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 이게 좀 아쉽다. 램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홈 경기 그 연승 행진이 최근에 중단이 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그 무게감도 차이가 있고, 아스날이 어쨌든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스날의 이 홈 강세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그 3연패, 물론 유로파리그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어찌됐든 이 리그 연패 행진을 끊는 것도 중요해요,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리그 연패를 끊기 위해서 수비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스타피의 그 실수가 또다시 나오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좀 좋은 라인업을 구축해 놔야겠죠. 근데 이 브라이튼이 지금 현재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닌데 빅시스 상대로 1승 1무 8패, 심지어 빅시스 상대 원정 경기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다가 원정 경기 성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3승 3무 12패. 거기다가 최근 원정 3경기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기 기복.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승점 1점이라도 따갖고 조금이라도 더 강등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거예요. 수비적으로 나올 거예요. 수비 템백으로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러한 점에서 약간 고전할 수도 있다. 체력적으로도 좀 고전하고, 거기다가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나온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좀 갈리겠는데,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또 홈에서 강하니까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는 토트넘 승리,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는 무승부, 첼시 대 와퍼드 경기는 첼시 승, 그리고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가능성, 특히 이 본머스 대 토트넘,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는 이런 거 살짝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는 솔직히 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챔피언스리그 그 니가 가라 챔스, 이런 경기 결과가 꽤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공지 영상 하나를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 공지 영상도 구독자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